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까 합니다. 자,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시다. 서류 전형은 불성실, 기재하고 블라인드 정도만 이제 탈락을 시키고 이제 적부죠, 적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는 면접 활용에 염두에 두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는 적부니까 조금 마음을 놓고 우리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우선 항목 1번 미래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 기술하라. 그리고 이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조직적 합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기업은행 이제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 지금 MZ 세대라든지 아니면 고령화에 따라서 중장년층이 주거 고객이다 뭐 이런 연령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성들이 주요 고객이다, 혹은 이제 디지털 고객이 주요 고객이다, 이렇게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이죠. 요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뭐죠? 중소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원하는데 주 고객군은 누구인지 이해를 못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시중은행과 그냥 별 차이 없이 생각하시고 그냥 나는 그냥 은행 지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항을 작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면접 가서 탈탈탈 털리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은 기업은행의 역할과 주요 고객군, 목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목표 달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항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MZ세대 청년층, 중장년층 이런 걸 쓰시는데, 시중은행은 예대 마진이라든지 뭐 상품 판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흔히 이 돈 장사를 하는 거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어야 하는 목표가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기업은행은 설립 목적부터가 달라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 1961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 자체가 시중은행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래서 일반 고객들 있죠. 일반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중소기업에게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을 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산업은행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산업은행이 있고 중소기업은행이 있고 수출입은행이 있는데,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의 주요 역할은 이겁니다. 중소기업자에 대한 대출입니다. 대출. 그리고 서민에 대한 여신,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말고 소상공인들도 있겠죠. 이들한테 대출을 내주는 게 이 기업의 존립의 이유입니다. 그래, 그리고 지금 보면요, 경영 방향에도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금융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중금 성장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목표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보면요, 얘네들 자체가 지속가능 성장 보고서에도 지금 이런 걸 넣어놨어요. 중기 대출 시장 점유율 23%, 굉장하죠? 23%면 중소기업 중에 대출 받는 사람,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기업은행에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란 주체 자체가 기업은행의 주요 고객입니다. 이건 그리고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조금 낮아졌죠, 맞죠? 그래서 여기 사업 보고서에만 보더라도 사업 보고서상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실적 얼마나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체를 보고서로 쓰는 기업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보면은 대출 현황에서 보면은 이 가계대출보다 훨씬 많은 게 뭐죠? 기업에 대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중소기업,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여신보다는, 대출보다는 이 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기업은행의 주요 고객은요, 과거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었고요. 주요 고객, 핵심 고객은. 그다음에 지금도 중소기업인과 그 다음에 소상공인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떨까요? 앞으로도 이 기업 목표 자체가 중소기업의 육성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은 그 핵심 고객은 중소기업인하고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MZ 세대하고 청년 이런 거 적게 되면요, 면접 가면은 이 사람이 딱 그걸 봤을 때 면접관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얘는 기업은행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냥 은행 여러 군데 지원하다가 그냥 기업은행 그냥 얻어 걸려서 면접까지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절대 뽑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엉뚱한 소리 쓰는 순간 면접의 탈락이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신경 써서 적으셔야 돼요. 사업 보고서에서 지금 기업은행이 고객을 갖다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지금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량 고객을 좀 모집해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자, 요약하면 뭐냐면 디지털 상품 그리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조금 상품들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기업은행 자체가 중소기업 대출 상품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게 목표다. 이렇게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기업은행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요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IT 직무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 뭐 온라인 참고 요런 데 이제 그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쓰시기 전에 쓰시거나 자기소개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면접하시기 전에 사업 보고서를 좀 한번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과 요것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1번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니까 쓰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은 자 이게 면접 시 활용이기 때문에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기업은행의 핵심 고객은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연령대를 주요 고객으로 잡더라도요,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은퇴 후 인생 2막을 꿈꾸는 중장년 창업자, MZ세대 기업인, 뭐 특정 연령의 3, 40대 중소기업인, 온라인에 익숙한 뭐 소상공인, 뭐 요렇게 이 특정 연령대가 아니고 특정 연령대의 창업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으로 주요 고객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 이 내용을 적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 소통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보유 역량이 있겠죠.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해당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이 항목입니다. 자, 어렵죠? 이제부터 좀 쉽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작성 전략은 기업은행의 특정 고객은 뭐 어떠한 특징을 가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이다. 그들은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적인 역량이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역량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플롯을 가져가시면 돼요. 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고객과 그 이유, 객관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이 핵심 고객의 요 고객 있죠.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객은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뭐
고객 만족시킬 태도를 바탕으로 한 이제 그 니즈 충족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이 니즈의 충족이냐, 그걸 갖다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러요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고객, 2번에서 말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자신이 있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개발 계획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 항목입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어렵죠? 항목 1번만 잘 해결하시면 돼요. 나머지 항목들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은행의 미래 핵심 고객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입니다. 확실하게 여기 왜 설립되는지 이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간단하게 들어주면 되죠. 이유는 기업은행의 설립 목적 자체가 요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의 목표 중 하나도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도 중소기업인이 주요 고객이다. 특히나 어떤 고객이 주요 고객이냐면, 자, 내 생각이 아니라 요렇게 뭐 통계 자료를 보면은 요렇다. 그래서 제가 든 자료는 뭐냐면 지금 전 연령대의 그 창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30대 이하의 초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죠. 꼭 취업이 아니라도 괜찮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상 30대 이하의 창업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그럼 이 기업인들이 활용하는 게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30대 이하가 계속 창업하는 비중이 높아질 거고, 이런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요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아예 이제 청년층이 아니라 뭐 고령자를 잡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자산 자체를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인 빈곤율 자체가 뭐 40%뭐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어쨌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들이 이제 뭐 대출을 받을 거다. 혹은 이제 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할 거니까 뭐 투자 같은 걸 원할 거다. 그래서 그 중장년층 고객이 지금과 같이 뭐 예금으로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지속적인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원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객관적 지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고객이 미래의 고객이고 그 고객이 왜 핵심 고객인지 객관적 지표를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제시하시고 그 고객들이 어떤 니즈가 있을 거라는 걸 갖다가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하다. 그리고 지금 예금보다는 약간 공격적인 투자, 연끌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 상품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요와 관련한 역량들이 행원에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개개인이 원하는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조금 필요하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능력도 중요하다. 자,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 어떤 것이다. 그래서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요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자격증도 있고요. 교육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 서비스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저 고객들을, 저는 핵심 고객들을 만족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역량이 있는데 디지털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역량 중에서 제가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요거다. 이유는 간단하게 이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고 반드시 채워 넣어 가지고 내가 저 핵심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항목만 1번 항목만 거의 10몇 분 설명을 했는데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쉽게 쓰는 방법은 일단 핵심 고객을 딱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상공인, 어떤 연령대, 어떤 뭐 연령대의 소상공인이다, 아니면 어떤 성별의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인이다, 어떤 지역의 뭐 소상공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중에서 특정 이제 좀 세분화를 좀 하셔가지고, 세분화 안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세분화 안 하셔도 무방하고, 그래서 그 핵심 고객들이 왜 핵심 고객인지 근거를 갖다가 좀 찾아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니즈가 있는지 좀 적어주시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이 뭔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완할 능력들을 갖다가 조금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1번 항목을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있죠. 1번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미래 핵심 고객 요 층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선뜻 생각하기 힘들다. 그러면 챗 GPT를 조금 쓰셔가지고 힌트를 얻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항목 1번 공략해봤고요. 그 다음에 항목 2번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편해서요. 행원으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업무 자세가 무엇인가? 요건 딱 요거겠죠. 자, 인재상 핵심 가치. 요거에 맞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건데, 정말 친절하게도 직무 수행 태도를 요걸로 딱 나눠놨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적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직무 기술서상의 직무 수행 태도 키워드 중 아무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2개 고를 수 있겠네요. 2개. 2개 골라서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왜 2개냐? 글자 수가 지금 제한이 1000자죠. 1000자니까 보통 우리가 500자에 하나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가 1000자기 때문에 2개 정도 키워드 골라가지고 사례 중심으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제시하시고 근거 사례 제시하시고 이 태도를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어떻게 업무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사례 보시면요, 늘상 하던 대로 첫 번째는 이제 키워드죠. 키워드. 그래서 업무 자세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규정 준수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의지이다. 요거 직무 기술서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유는 이제 뭐 요런 거 있죠. 시사 이슈를 조금 가지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하다. 아니면은 그냥 금융에서는 뭐 신뢰를 얻기 위해 뭐 당연한 소리들이 있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뭐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 뭐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근거 사례죠. 그래서 키워드 2가지를 제시했으니까 사례도 2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들어드린 사례는 규정 준수인데요. 규정 준수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적는 것보다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료들도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들,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 팀에, 이런 사례가 들어가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사례가 이런 거죠. 파트타임 근무하는데 이 진열 규칙하고 선입 선출 요거 안 지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만들었고 모범을 보이다 보니까 다른 동료들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사례가 하나 더 나와야 되겠죠. 사례가 지금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의지 사례가 나와야 되니까 또 이런 사례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의지라는 게 제가 늘상 말씀했던 성실이죠.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 업무가 있었는데 이걸 자동화 시키려고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적극적 문제인식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는 팀에서 문제인식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해결했다. 그래서 나는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제시드리는 사례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별로 아니죠. 여러분들 사례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 사례로 다 증명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요 능력과 요 능력이고요. 요 능력으로 핵심 가치 요거 하나 실현하고, 요 능력으로 핵심 가치 요거 하나 실현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평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평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면접 가면은 그냥 인재상에 해당합니까? 인재상이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 해당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요 정도로 그 정도로 질문 나오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적을 항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항목 가겠습니다. 본인이 성장 발전 또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경험을 말해 달라. 근데 자, 보통 요런 거 나오면 가치관 평가인데 뒤에 보면은 팀워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자, 요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대인관계 능력 평가하는 겁니다.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면요. 보통 팀워크하고 리더십 요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요런 능력들보다 이게 면접 시 활용이죠. 소통이나 협력적 자세 요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직무 기술서에 보면은 소통과 어떤 직무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통과 팀워크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태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팀에 필요한 역할을 스스로 찾아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거나 동기부여를 하는 것, 요거 두 개로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항목은 그게 아니라 그냥 직무 기술서에 이 본인 직무, 지원하는 직무에 소통과 팀워크 부분에 있는 태도를 아무거나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거에 대한 증거 사례와 함께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무엇에 어떠한 태도의 중요성 여기서 하나 고르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골라가지고 어떠한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지요. 이런 경험을 입사해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될 겁니다. 대인관계 이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항목 3번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엇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경험은 상세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경험은 인턴 경험이에요. 데이터 수집 이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도 인턴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일을 너무 안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업무를. 그러면 단순 업무를 막 첫날부터 막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해질 겨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례, 친해질 겨를이 없어서 소통은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밖에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 공유도 안 됐고 정보 공유도 안 되더라. 그래서 소통하자고 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물이 나왔고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동료들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래서 이후에 팀 활동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느꼈다 정도가 아니고 뒤에 어떻게 활용했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이렇게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이 조금 더 길어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태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사하게 되면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길게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 3번까지는 적을 수가 있고요. 1번 항목 비하면 2, 3번 항목은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이 4번 항목 미치겠죠. 이건 사실은 뭐 대인관계 능력 또는 아니면은 이제 직무 수행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평가 지표를 정해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면 그 구조화된 평가면은 딱 구조화된 질문을 가지고 어떤 걸 평가할 거라고 설계를 해놓고 평가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항목을 냈다라는 건 이 지원자의 창의성을 보기 위함이나 뭐 이런 걸 보기 위한 건데 사실 뭐 창의성 평가를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은 항목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나오면은 평가위원회 의존을 하고요. 평가 지표는 모든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 작성 전략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버닝하고 갈게요. 사실 이 항목 보면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작년 채용부터 이 기업은행의 창의성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적부잖아요. 시간을 많이 쓰게 이게 무슨 뭐 이게 약간 갑질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면접 때 이게 서류의 평가도 안 될 거고 맞죠? 면접 때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항목도 아니거든요. 이게 구조화된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접 때 제대로 활용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 어떤 걸 평가할 건데요. 요거 가지고 저도 채용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이게 면접 때 활용 안 될 건데 왜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간을 쓰면서 이거 막 하루 이틀 막 고민하시잖아요. 최대한 창의적으로 쓰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파보려고요. 이거 면접 후기로 이 항목 활용해서 평가하는지 만약에 면접 때 이 항목 활용해서 평가 안 하면요. 이 항목은 필요 없는 항목이었잖아요. 맞죠? 필요 없는 항목이었고 여러분들 시간만 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면접 가시는 분들은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그 혹시나 면접 들어가셨을 때 이 항목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지, 어, 만약에 이거 가지고 평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헛수고하신 거고요. 인사 담당자들 설계 잘 못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인사 담당자 분들이 만약에 쓸데없는 절차 만들거나 하면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면접 나중에 최종 면접 하시는 분들은 요거 관련해서 질문 나오는지 반드시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사실 뭐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화가 나서 요즘 자기소개서 막 공략해드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활용 안 할 거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서류 전형 때 이제 적부일 것 같으면 이 필기 합격하고 받아도 면접 때 활용할 거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왜 서류 때부터 받느냐? 평가도 안 할 거면서. 아니면은 이제 항목 통일을 하든지. NCS 평가라는 게 그거잖아요. 직무 중심 평가잖아요. 직무 중심 평가라는 건 직무별로 평가하는 부분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시중 은행들이 있죠. 국책 은행들은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이 자기소개서 항목도 비슷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통 기관별로 비슷하잖아요. 이건 기관 중심 채용이지 무슨 이게 직무 중심 채용입니까? 음. 그래서 이 한전처럼 아예 자기소개서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면접 대상자들을 상대로 받든지요.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막 댓글도 막 쓰고요. 댓글도 써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제발. 제가 요즘 컨설팅 다니다 보면 계속 이 필기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뭐 이거 해야 될 시간에 자기소개서 며칠씩 쓰거든요. 지금 한창 채용 시기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을 자기소개서로 날립니다.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 자, 이제 버닝 그만하고요. 어, 작성 전략 말씀드릴게요. 항목 4번. 이걸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목 4번 진짜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무엇을 쓸지부터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문을 어떻게 만들지 정하죠. 그래서 일단 추천은 직무 능력을 개조식 정리하는 겁니다. 보고서 형태로. 왜냐하면 지금 항목상으로 볼 때 1, 2, 3번 항목 다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막 거의 태도 가치관이죠. 그리고 면접 시 활용되려면 보통 이제 개조식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항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막 텍스트로 서술형으로 적혀 있고 한 개는 깔끔하게 이렇게 뭐 1번, 2번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면 면접관들이 여기에 딱 눈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 하나 정도 있으면은 면접 때 활용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능력을 아직까지 뭐 안 보여준 게 많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을 딱 정리를 갖다가 요 항목에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나 조직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여기다가 쓰신다면 반복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직무 능력을 개조식으로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직무와 유관한 인턴이나 실습이나 혹은 경력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상세 내용들을요. 그래서 이제 추천 질문은 이런 것들이에요. 직무 능력 쓰실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직무 구성하면 되겠죠. 직무 현장에서 100% 발휘할 수 있는 직무 능력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고 두 가지 개조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혹은 직무 현장에서 업무 수행의 강점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태도 가지고 쓰실 분들은요,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혹은 만약에 뭐 직무 현장에서 100% 직무 현장에 100% 도움이 되는 본인의 경험, 본인의 직무 유관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뭐 실습 나갔던 거 이런 것들을 또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것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한 완벽한 이제 유관 경험이 없으시면은 그냥 직무 역량으로 저의 핵심 역량은 무엇과 무엇이고요.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정 힘들다면 이것도 뭐 너무 자격증이 없고 교육사항이 전혀 은행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태도 항목 3번 쓰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항목 3번에서 태도로 적는 거는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직무 역량을 정리하신다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핵심 역량은 이렇고요. 핵심 역량은 이렇고 이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따고 있는 자격증, 그러니까 취득 중인, 필기만 합격했거나 공부 중인 거, 그리고 이미 지금 이수한 게 아니라 이수 중인 자격증 같은 것, 그 교육사항 같은 것도 더불어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한 두 개 정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게 이런 정량적 근거, 정성적 근거와 이게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이렇게 개조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넘기다가 면접관들이 요거 딱 봤을 때 이제 요런 능력이 딱 눈이 가겠죠, 맞죠? 먼저 보고서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이 한눈에 딱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면접 때 조금 면접관도 평가가 용이하고 여러분들을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공략해 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